안녕하세요. 에스모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데요. HLB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매드팩토, HLB 등이 참가할 것이라고 뉴스 기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 발표되는 최신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병용 3상인데요. NSCLC로 1차 치료제 병용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리버세라닙이랑 이레사가 같이 하는데요. 이레사가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GFR이 힌트가 될 텐데요. 그래서 EGFR은 이제 많은 요기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억제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차근차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GFR의 E는 에피더멀, 상피세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 또는 장기를 이루는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 바깥쪽에 있는 세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GF라는 것은 그로스 팩터라는 건데 성장인자. 그러니까 뭔가 성장하게 신호를 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R은 리세터입니다. 그래서 수용체. 그래서 여기에 신호를 주면은 얘가 막 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세포 밖에서 인지질로 되어 있고 여기 신호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게 리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ATP가 ADP로 바뀌고 그러면은 P가 하나 빠졌죠. 이 P는 어디로 가냐?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이네이스 도메인에 적혀 있는데 키나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되는 건 뭐냐? 여기 P 인산기가 이동이 되죠. 자, 그래서 저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효소가 있는데 효소들 중에서 이 인상기를 붙이는 효소를 바로 카이네이즈, 키나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 인상기 역할은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죠. 여기서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것은 이 신호 자체가 이거 들어가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면 안 되느냐, 왜 이 인상기가 이동하면서 신호를 주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성장인자라는 것은 덩치가 커가지고 세포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상기가 이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세포 안쪽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EGFR에 변이가 생길 경우에, 이제 돌연 변이가 생길 경우에는 이 성장인자라는 신호가 리셉터에 잡히지 않아도, 신호가 없어도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피세포 성장이나 분화 신호를 전달하게 됐을 때 돌연변이 생긴 이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EGFR 변이가 있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장인자 시그널이 없어도 이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분화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 키나제를 억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온 신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최초로 승인된 게 그 유명한 블록버스터 글리백이라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서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2003년에 2년 뒤죠. NSCLC로 승인된 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레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리보세라닙이랑 같이 병용요법을 하고 있는 이레사는 2003년에 이걸로 이미 신약 허가를 받은 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이레사도 그렇고 소분자, 스몰 몰레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장점이 뭐냐면요. 세포막을 쉽게 통과를 해가지고 세포 내 작용 부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단백질 인산화 효소, 키나제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프로틴, 키나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프로틴이 있고 프로틴 키나제가 있죠. 근데 여기 ATP가 ADP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산기가 하나가 이제 빠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간 걸 알 수 있고. 자,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ATP가 ADP로 됐죠. 이 P가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단백질 이름에 GFR이라는 이름이 있다면은 수용체 카이네이즈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팩터 리셉터죠.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EGFR을 보고 있지만은 과거에 리버세란이 다룰 때 VGFR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 뭐냐? 앞에 E는 상피세포죠. 상피세포 그로스 팩터라면은 VGFR은 여기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인히비터 하는 거랑 요거를 인히비션 하는 거랑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하겠지만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KI라는 것은 저기 아까 앞에서 봤던 티로신 키나제 인히비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한테 친숙한 혈관 생성 억제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VEGFR 타겟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사바 있고 뭐 수텐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모르던 게 아니라 좀 친숙하고 이미 알고 있었더라는 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기사인데요. 키나제 억제 개발이 굉장히 이제 뜨겁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것은 VEGFR이 아니라 EGFR이니까 이거를 좀 보면은 이제 NSCLC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EGFR, 티로신, 키나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거 증식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제하면은 약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봤던 일회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티로시키나제 도메인의 특정 부위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효과가 좋다라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EGFR 변이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겨놓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병용 임상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보세라닙이랑 같게 일회사도 입으로 먹는 경구 표적 치료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GFR 어디에 돌연변이가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요거 EGFR 유전자 서열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제 엑손이라는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필요 있는 유전자가 있고 필요 없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엑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제할 때 필요한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연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EGFR의 요 엑손 19 딜리션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회사가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돌연변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일회사가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일회사 초기 임상에 이제 10%만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다 이제 특정 돌연변이 요거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없는 분들은 이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병용요법에 EGFR 여기 변이가 있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효과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었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엔젤 스터디 같은 경우에 이제 인종 간의 차이가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신 분들 계실 텐데, 동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0%가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서구에는 10%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 간에 이 EGFR 돌연변이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동아시아인에게는 잘 먹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5에서 50%니까. 반면에 서구는 10%밖에 먹히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GFR 이제 돌연변이 아까 봤던 요게 일회사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요게 돌연변이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일회사 먹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라고 하더라도 요거 특정 돌연변이 확인되면은 바로 처음부터 EGFR TKI인 일회사를 쓰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0%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가 이 서구 같은 경우 10%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이제 10%밖에 안 돼도 그 반응이 매우 빠르고 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승인 치료 받은 것도 맞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에스모에 HLB가 참가를 하고요. 병용 3상 구두 발표가 되는데 리보세라니까 1회사가 된다. 그리고 1회사는 EGFR 변이가 있는 경우에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